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한 말로 알려져 있죠. 몇 년 전 한 경제 기사에서는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시간을 살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계좌에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 돈과 삶의 구조를 바꾸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5단계라는 틀로 각자의 위치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시작점이 늦었다고 느끼시든 단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괜찮다, 불안하다 정도의 감정으로만 느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숫자와 구조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동재무학 관련 서적들에서도 경제적 자유는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 안정, 성장, 독립, 확장 같은 단계를 거쳐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삶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는 길을 5단계로 나누어 보면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가장 아래 단계는 생존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비를 겨우 감당하고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죠. 어떤 달에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합니다. 빌려 쓴 카드값과 대출이 함께 있다면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항상 머릿속에 돈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2단계의 특징은 수입의 크기보다 구조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 금융서적에서는 이 구간을 벌어서 바로 흘려보내는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상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가 나오면 다시 빚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소득이 조금 늘어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단계는 기초적인 안정이 잡히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월급으로 기본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월말 통장을 봤을 때 항상 바닥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의 핵심은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지출 구조를 점검해 고정비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일정 금액을 미래로 보내는 습관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많은 재무 설계책에서 이 시기를 비상자금을 만드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급한 일을 대출이 아니라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 중요한 변화는 소비의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걸 살 수 있을까? 에서 이걸 사면 저축과 투자를 줄여야 하는데 괜찮을까?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통장의 흐름을 의식하고 돈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산이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남는 돈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서 저축과 투자가 시스템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생활비, 비상자금,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가 나가고 그 나머지로 소비를 하는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여러 재테크 서적과 투자 고전에서는 이 시기를 복리가 일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경비원 로널드 리드가 평생 검소하게 살며 저렴한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 거액의 자산을 남긴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높은 연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된 습관과 구조가 결과를 만든 것이죠. 2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의 결과보다 루틴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장기 계획에 맞추어 보내는 행동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이 몇 년 쌓이기 시작하면 순자산 그래프는 서서히 위로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독립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2단계에서는 일에서 받는 급여가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투자 수익과 기타 수동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다가갑니다. 꼭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해외 서적들을 보면 이 시점을 선택 가능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일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수입은 줄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일을 고르는 결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이 시기에 돈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통장 잔액이 목표였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자산의 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현금 흐름이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유를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숫자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영향을 남기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 부자들의 전기를 보면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 시간과 자산을 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일의 기준이 얼마를 버는가에서 얼마나 의미를 느끼는가로 바뀌는 것이죠. 물론 전 세계 상위 극소수처럼 거대한 재단을 세우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삶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어디까지 넓힐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경제적 자유를 향한 5단계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생존에 가까운 구간에서 기초적인 안정, 자산 성장, 경제적 독립, 자유의 확장까지 단계별로 요구되는 행동과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높은 수입을 벌면서도 지출 구조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오랫동안 아래 단계에 머무를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소득으로도 꾸준한 저축과 투자, 구조적인 설계를 통해 위쪽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의 단계가 아니라 바로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한 가지를 바꿀 수 있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비상자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자동이체로 투자 루틴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적인 안정에서 자산 성장으로, 자산 성장에서 부분적인 독립으로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삶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선택지는 눈에 띄게 넓어집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든 오늘을 계기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다음 목표를 조용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